또 고령사회를 앞두고 품격 있는 미래 사회 정책 그리고 빅데이터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 기관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서는 세부에 갖춰서 어떻게 이 초고령 사회 사회 정책 빅데이터를 봐야 할지, 그리고 이것을 봐야 하는 접근법,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노인 인구 시대에 곧 닥칠 엄청난 파장이 몰려오는데요. 인구의 5명 중 한 분이 노인이다라는 것은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서나 흔하게 치매, 부모에 대한 돌봄에 대한 걱정, 또 은퇴에 대한 것, 고독사, 빈곤, 이런 얘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령자 삶의 변화는 시니어가 체감하는 삶의 경험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텐데요. 시니어들이 드는 돈, 시간, 건강, 이러한 것들이 삶의 변화에 따라서 체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되죠. 가장 큰 것은 퇴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된 일자리를 떠나게 됨으로써 그 시간을 다른 것들로 채워가는 이러한 경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더 이상 근로소득이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중압감이 주는 새로운 삶의 변화, 그리고 이 남은 시간, 어떻게 보면 30년 또 길게는 50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수요와 공급, 이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우리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돌이켜 보면요. 줄을 서야 되고 뭐 5년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 현상들에서 도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거나 장르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머물러야 하는 호텔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이런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사회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관심사가 생겨납니다. 사회 정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치가들이 입안하는 것들이 되는데요. 주로 투표라든지 그래서 투표의 수, 몇 명이 더 나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것에 귀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천만 노인 시대가 되면 이러한 키워드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기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요. 제가 쓴 시니어 레거시에 보면요.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까지 2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구체적으로는 영성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마음의 나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것들,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시도들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에 있어서도요. 그러면 뭔가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시니어를 하나의 동일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분들로 구성된 삶의 경험과 기대치와 그 진입식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의 경우에 시니어가 됐을 때 이분들이 생각하는 액티브한 삶은 이전에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의 관심과는 다르고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신 그런 세대와는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사람들의 계층에 맞춰서 차별적으로 촘촘하게 느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끝으로 빅데이터라는 것은요, 초고령 사회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필수 데이터여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삶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본다면은 현금 흐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좁혀 볼 수 있고요. 정책으로 보면은요. 뭐 사망률이라든지 빈곤율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결정권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삶의 질이나 소셜, 보케이셔널, 스피리추얼, 인텔렉추얼, 이모셔널, 피지컬 이런 여러 가지 24가지 요소를 갖춘 필수 데이터에 대한 그러한 포맷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공부하신 분이나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1200만 되는 데이터를 총괄한 경험이 있고요. 수십억을 들여서 그런 프로젝트를 총괄한 경험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로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와야 핵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은 확률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 누군가 초기에는 사람의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듯이 해석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듣는 청중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임팩트 있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경험을 보더라도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관적인 데이터, 핵심적인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